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남부지방과 충청도, 강원 남부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2부 마무리하고요. 8시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리어 에너지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많이 어렵습니다. 반포대교 못 가서 사고가 있는데요. 일단 1, 2차로와 3, 4차로 쪽으로 나뉘는 한강철교 아래서 3, 4차로 쪽을 택하시는 게 낫겠고요. 그래도 이 전까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행주대교에서 반포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노들길이 나은데요. 노들길도 수산시장 지나면서부터는 속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강변북로로도 차들이 많이 몰리면서 지금은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역시 1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화대교 일대 정체가 가장 심합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가 조금 더 밀리는데요. 강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그리고 한남에서 한강대교 구간이 어렵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만 전 구간이 정체입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광명의 지식산업센터를 뛰어넘는 복합지식문화타워가 탄생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부터 볼링장 어린이 도서관까지 입점 예정인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할 단 하나의 복합지식문화타워 광명지타워 9월 오픈 1600-6413 롯데건설 두산건설. 지하철과 도로 신설 추진 중으로 서울은 더 빠르게, 길 건너지 않는 단지 앞 학교 예정으로 교육은 더 가깝게, 서울을 단숨에, 학교를 품 안에, 서울이 더 빨라지는 안심학군 아파트. 검단 신도시 모아미래도 엘리트파크 1644-5445 10월 오픈 예정. 모아종합건설. 뉴욕에서 일하고 뉴욕에서 쇼핑하고 뉴욕에서 영화 보고 뉴욕에서 잠자고. 거기가 뉴욕인가요? 아니요, 동탄이에요. 비즈니스, 쇼핑, 영화관, 기숙사까지 동탄 테크노밸리를 주도할 뉴욕 트렌드 지식산업센터. 뉴욕 실리콘밸리를 동탄이 품다. 실리콘밸리 동탄 031-374-2770 현대건설 시공 예정. 신의 철이 부릅니다. The World. 음악 프로 DJ만큼 노래 소개도 잘하는 시사 프로 DJ. 참 종교가 사회 어두운 부분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 거꾸로 된 거. 저도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을 살수있는 능력. 그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듣고 싶다면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B. 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완전 늦었는데. 김종배 시선 집중.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10건 가운데 무방범죄로 드러난 1건을 제외한 9건 모두, 그리고 여기에다가 화성에서 3건, 청주에서 2건의 성폭행 사건 등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 진실을 갈구하는 마음이 최종적으로 가서 닿는 곳은 종종 허탈감입니다. 정말 이런 것이었어? 라고 반문하면서 한숨 짓곤 하죠. 이춘재의 자백을 대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충격은 잠깐이고 더 길게 남는 건 허탈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라면 지녔어야 할 최소한의 그 무엇조차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밀려오는 허탈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춘재는 가장 큰 벌을 받았습니다. 이춘재가 앞으로 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남은 여생, 이 교도소 안에서 가슴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네가 인간이냐를
끊임없이 되뇌이는 일, 이것입니다. 김종배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상, 김종배 시선 집중.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무릎탁도사 박지원 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맞습니다. 네, 약간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3초 늦게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속보가 케이블카 타고 왔습니다. 네? 케이블카 타고 무슨 케이블카? 아니요, 목포 케이블카 많이 타러 온다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해서 기사 보다가 늦었습니다. 또 지어본 거지. 그렇죠. 네. 오늘 대법원 또 국정감사도 시작되고. 그러고요.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아침에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를 했다. 지금 이렇게 합참 이렇게 밝혔는데 요거 이제 속보는 좀 더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속보 나온 김에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그 타전된 소식 있지 않습니까? 최선희 제1부상 담화가 나왔는데 5일부터 미국과 신무협상 들어간다. 4일에 예비 접촉 갖는다. 이렇게 담화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 발사는 이미 지난번에 쏘았을 때도 북미 실무회담 전에 더 쏠 거다 예상됐기 때문에 쏜 건 당연하고 예. 그러나 최선희 부상은 10월 5일 실무 협상을 하고 4일날 네. 예비 접촉을 한다 했는데 미 국무성에서는 다음 주 중에 한다. 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는 건 사실인데 아마 북한은 늘 물리적으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남북 격식회담을 제안하면은 꼭 수정제의 해가지고 네. 연계를 시키고 하는데 삿바 싸움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완전한 조율 이전에 네. 4일, 5일 네. 이렇게 발표했고 네. 국무성에서는 네. 다음 주 중에 했기 때문에 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제가 슬퍼하는 것은 8말 9초에 열린다라고 했던 무릎탁 도사가 틀린 것을 슬퍼할 뿐이지 합니다. 이 겸허한 보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좀 진짜 연내에 좀 뭔가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진전이 있어야죠. 아, 그럼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지금이 상관의 적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연말을 좀 넘기지 않는 게 또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 이 말을 좀 강조를 하고 국내 정치 현안으로 좀 돌아가서 그 위원님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더니 아침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 황로남불이다. 이렇게 그 비판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황로남불이 무슨 뜻입니까? 황로남불 아니에요. 네. 내로남불이 아니라. 예, 어떤 점에서? 아니 패스트트랙 이 검찰에서 지금 20명한테 소환 통보를 보냈어요. 네. 소환 통보를 받지도 않은 황교안 대표가 내 목을 차라 네. 하고 자진 출두를 했어요. 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만 조사를 받을 테니까 다른 사람 나가지 마라. 그랬죠. 의원들한테 그랬죠. 이미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당대표인 내가 먼저 가야지. 그리고 경쟁 구도에서 나온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어제 그 황교안 대표 그 검찰 출석 전에 이제 그 나왔던 멘트 중에 이건 당 대표의 어떤 뜻에 따른 것이니까 의원들은 아무쳐갖고 출두하지 말라. 글쎄요.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먼저 나갔으면은 네. 당연히 네. 내가 지시했고 내 책임이고 그러니까 나를 처벌하지 다른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은 하지 마라. 네. 이렇게 해야 됐는데 고무도 당당하게 내 목을 쳐라.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검사는 목은 안 쳐요. 아유, 너무 옆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요. 아무튼 네. 들어가서 네. 내가 지시를 했고 내 책임이니까 나를 처벌하지
의원들이나 당직자는 부르지 마라. 예. 이 얘기를 해야 당연한 하지 것 아니에요. 마라. 그렇게 들어갔으면은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진술 또 거부- 진술 거부권을 낸대요. 예. 그럼 왜 들어가요? 일단 카메라 그러니까 플래시를 많이 받았죠. 이 내로남불이 이 한국당의 한로남불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제 그 그러면서 한겨레- 또 조국 수사는 철저히 해라. 자기 수사를 철저히 하고 검찰이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그 이제 검찰 출석하면서 했던 멘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패스트트랙 이거는 불법적 사고임에 불법 행위에 대한 평화적인 저항이었으니까 이거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어제 밤에 황교안 대표가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이건 총체적 불법 행위에 대한 우리의 투쟁이었고 정당한 저항권 행사다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뭐 국회법에 국회 선진화법에 돼 있으니까 검찰에서 수사한 해가지고 혐의가 없다고 하면 무혐의 처리할 거고 네. 기소를 하면 기소한 대로 예.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은 예. 그게 어떻게 패스트트랙도 정당한 거예요. 예. 상정했고 또 자기들이 저항을 했으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예. 이 회의장 못 들어가게 저도 들어가려고 했더니 쫙 누워 있더라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저항은 법 외의 저항이죠. 그래서 이건 뭐 사법부나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지만은 일단 정경심 교수는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소하니까 박수를 치고 자기들은 경찰에서 불러도 검찰에서 불러도 안 나가고 대표 자기 혼자 나가고 또 나경원 대표도 나간대요. 두 분만 나가면 되는 그 돼서 나처벌 해라 해도 검찰이 나처벌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동영상으로 TV 보도로 다 채정돼 있으니 약 300m 앞 60km 구간입니다. 기소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게 지금 여야 동수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분배를 해서 배분을 해서 기소돼야 될 사안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대개 지금까지 검찰은 그 기계적으로 여야 안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당 의원들이 한 것은 방어적이었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뭐 한 건 아닐 거예요. 이거 비켜라 이런 거기 때문에 한국당 코 다칠 거예요. 아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안배 안 할 것이다라고 보세요. 네. 그리고 이미 윤석열 검찰은 조국 수사의 그 해프리타도 계속 했잖아요. 일전에 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오히려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그렇죠. 어필을 하려고 할 것이다.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윤석열 총장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 나가라 들어라 뭐 난리인데 그러나 이낙연 총리가 그러한 것을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선은 그었지만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요. 아니요 저 사퇴 여부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민정수석에게 전화해서 조국 장관이 이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임명을 하면은 내가 사퇴하겠다. 이걸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박홍근이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취재한 결과도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바로 임명 전단이 9월 8일에 있었던 일이고 9월 7일에 또 다른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라고 저희 취재 결과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청와대 관계자를 윤석열 총장이 만나가지고 조국은 안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을 저희는 취재 결과는 이것도 이제 복수의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거친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총장이 이런 행보를 어떻게 평가를 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들의 기본적인 수사를 보고 도저히 하자가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는 전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그러나 만약에 하면은 내가 사퇴하겠습니다. 여기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것은 달라지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항명이고
또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자에 대한 도전이고 하극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 거기까지는 확인이 지금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어떻게 됐든 이 사정 기관의 최고 장수인 민정수석과 네. 법무장관, 검찰총장 이 삼각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러한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공개하는 것은 지극히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네.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은 지양돼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개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취재는 내일 많이 먹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취재하는데요. 네. 어떤 기자들이 문제예요. 아 왜요? 안 들리게 했어요. 네, 이 정도로 하겠고요. 자, 어제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물론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검찰 개혁 아니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파견 검사 전부 다 원대 복귀시키고 뭐 검사장 관용차량 전부 다 회수한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왜 이 타이밍에 이런 방안을 내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역시 윤석열이다. 그렇게 보세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역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대통령의 말씀에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개혁하겠습니다 네. 라고 했고 지난 토요일 뭐 200만이다 제가 세보니까 999명인데 아무튼 한국당에서는 5만 명이다 이런 엄청 199만. 네, 조금 전에 1999만. 아니 199만 9,999명. 네. 200만도 틀리고 다 틀려요. 정확한 세트. 그러니까 저도 틀리게 네,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예. 어떻게 됐든 네. 거기에 구호가 검찰개혁 조국 수호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언론이나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으니까 네. 이번만은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과 따라서 네. 검찰에서 그러한 개혁 방안을 예. 민주당 안보다도 한 보 앞서서 더 세게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검찰이 잘했어요. 이제 검찰도 제가 볼 때는 예.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것도 검찰 내기로 가능하답니다. 그래요? 법률 개정이 안 돼도? 법률 개정이 안 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예. 앞으로 패스트트랙에 상정되어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네. 검찰에서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고 우리는 개혁의 주체로서 개혁을 합니다 하는 것을 대통령한테도 보이고 국민들한테도 보이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한다. 지금 이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네. 내규를 바꿔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겠다라고 먼저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차라리 공수처는 받겠지만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주는 것은 도저히 못 받겠다. 이게 더 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더 크죠. 네. 사실 검찰개혁의 제1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물론이죠. 네. 예. 그리고 나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네. 지금 현재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를 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의 일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또 패스트트랙도 한국당을 철저히 조사하면은 정치적 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것이고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해라 특수부 폐지 민주연구원 안에는 6곳을 남기고 폐지를 하겠다 네네. 하자 이랬는데 3곳만 남기고 선제적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또 그런 소리가 들려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조사이시니까 초기 발동될 질문 하나만 딱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내일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일 집회 거의 오리엔타 집회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소한 200만 1명은 나와야 성공할 거예요. 역시 우문 현답이십니다. 네, 그렇죠. 네, 정치부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정신 교수의 소환 여부가 굉장히 결정적인데 네. 이것은 검찰이 이미 주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소환한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약 300m 앞 50km 구간입니다.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대한정치 신당. 대한신당.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화제의 코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비컨 뉴스입니다. 이종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훈입니다. 네, 하루 잘 보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 뉴스는 나진요 집회 뽑아봤습니다. 타진요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타진요 뭐해준 말이죠? 타블로에게 네. 진실을 요구하는. 맞습니다. 왜 자꾸 저를 시험을 걸게 하세요, 정말? 전날 노래시켜서 그래요. 나진요는 뭐예요? 나진요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말입니다. 무슨 진실? 진실, 이분들 말에 의하면 아들의 원정 출산 논란, 이중 국정 논란, 예. 논문 저장 논란, 그리고 이분들은 또 나경원 의원 국정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일본 해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매주 화요일, 그러니까 지난 9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 그러니까 이게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입니다. 네. 거기서 한 50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계신데 집회하고 있어요? 네. 매주 화요일에? 화요일마다 이제 두 번째 집회가 지났고요. 예. 이분들은 이제 나경원 대표가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주어 빼지 말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주어는 꼭 넣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 오늘이 수요일인가 그럼 어제도 했어요? 어제 했어요. 네, 어제도 했어요. 참가자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요,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신나게 발악하다 왔답니다. 너무 방송인도 너무 센터.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이에요. 어제 오전에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소금 마신 미꾸라지처럼 발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건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좀 그래. 아무튼. 네. 자, 근데 그럼 집회 참가자 수는 어느 정도였어요? 집회 참가자 수는 100만 명, 200만 명 뭐 이렇게는 안 되고요. 정확한 집회 참가자 숫자, 네. 제가 요즘 경찰의 트렌드를 따라서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집회입니다. 그래도 주최 측에 따르면 첫 번째 집회였던 지난 9월 24일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참가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생중계되는 영상을 봤거든요.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숫자가 좀 늘었다는 게 눈으로도 보였고, 참고로 네티즌들 같은 경우는 집회 자체에도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상대가 나경원 원내대표다 보니까 네. 과연 나 대표가 이 사람들도 고소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왜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자신을 나베라고 불렀던 네티즌 170명 고소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KBS 기자 고소했죠. 뭐 속된 말로 하면 내 아들 건드리면 다 고소비 먹이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고 있어서 고소하지 않겠냐.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한쪽에서는 우리 분들이 이제 네티즌들이 고소하기다, 아니다, 설마 이거 고소하겠냐. 네.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의 본전, 본업에 충실한 멘트라면 이게 관전 포인트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뉴스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파괴하는 동심 파괴자 잡아봤습니다. 동심 파괴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문학 왔네. 지금 국회 얘기하는 거죠? 네, 어제 국회에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잡혔는데요. 예, 근데 잠깐만요. 네. 근데 이게 동심 파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제 대정부 질문 때 이 소리가 났을 때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본회의장 1층에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쌀벌하게 싸우고 계셨고요. 2층 방청석에서 서산 나온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4개 초등학교에서 온 268명의 초등학생들이 국회 견학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저 같은 어른이야 괜찮습니다만 아이들은 자기 눈앞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싸우면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국회에 그러니까 찾아갈 때 견학 갈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얘들아 우리 국회를 가서 국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자꾸나 이렇게 말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국회 싸움 구경 가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선생님이 싸움 구경 가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 싸우다가도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 눈치 보면서 싸움을 좀 멈추잖아요.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그 초등학생들 견학 온 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보건 말건 소리 지르고 욕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심지어 몇몇 국회의원들은 아주 욕을 찰지게 잘해요. 이게 또 생생하게 들립니다. 이 방송에서 인용하지 마요. 네. 욕은 인용하지 마요. 그래서 어제 견학을 한 아이들이 실제로 언론사 인터뷰를 하면서 무섭다, 살벌하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랑 너무 다르다 이런 반응들을 계속 보였고요. 사실 이거 선생님도 고역이에요. 선생님들이 견학 프로그램 짜서 갔는데 이런 장면 나오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고. 근데 진짜 앞번은 그겁니다. 이거 딱 끝나잖아요. 견학 프로그램 끝나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같이 찍으면서 한마디 이렇게 훈시를 해줘요. 오늘 체험이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랑 한컷 찍으면서. 네, 사진 찍으면서 딱 그 얘기 해줍니다. 국회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됐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게요. 옛날에는 무슨 뭐 국회 방송도 없었고 생중계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뭐 이게 뭐 이제 그 직접 견학 가는 것도 계속 모든 국민들이 영상으로 언제나 국회 다 보잖아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왜 20년 이상 이어졌거든요. 늘 푸른 소나무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별로 안 적절하다. 뭔가 늙은 소나무는 뭔가 기계가 있고 몰고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동심 브레이커 국회 견학 프로그램 이제는 좀 생각을 다시 해볼 때가 됐다. 말을 했어요.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즈. 블랙 프라이데이도 진프다 함께 압도적 혜택으로 찾아갑니다. 오직 10월 한 달간 최대 20% 1350만원 할인. 진프를 가진 절호의 기회. 지금 진프 전 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블랙 프라이데이즈 칩. 어깨 허리 아프지마를 영어로 말하면 Stop! 손목 무릎 그만 아플래를 영어로 Stop! 관절통 근육통 멈춰를 영어로 Stop! 붙으면 스탑 통증 Stop! 차 살 때 어디까지 골라봤어? K5, 스포티지, 소렌토 셋 중 하나를 초이스하면 모든 기간과 거리를 내 맘대로 초이스. 1년 후 신차 바꿀 때 중고차 가격 보장에 최대 200만원 취등록세까지 지원받는 초이스. 10월 한정 기아 밸리엄 초이스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메인은 여기다. 분탄 호수공원 바로 앞 상권의 중심. 메인은 하나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색다른 콘텐츠. 메인은 우리다. 체험형 패밀리 엔터테인먼트몰의 같이. 동탄 호수공원을 대표할 상업시설 라크몽. 10월 오픈 예정 1599 제1건설 서영건설 플러스. 오늘의 인문학 끝판왕은 닦으면서 치료하는 이칼린 탁스입니다. 약이니까 약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루 두 번 인문병 치료 이칼린 탁스. 잠시 라디오 볼륨을 높여보세요. 2020 G4 렉스턴 출시 기념 풍성한 혜택을 알려드려요. 차량구동 시스템 무상 장착에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 연장. 거기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지원한 날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독감 백신은 다 다르다. 다 다릅니다. 다르니까 선택이 중요하죠. 미국 FDA 승인, 독일 생산, 국내 판매 1위 플로아릭스 테트라. 온 가족의 독감 백신 플로아릭스 테트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가까운 병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19 1분기 아이큐비아 국내 사과 독감 백신 판매량 1위 GSK 플로아릭스 테트라. 홍보는 나의 동반자 영원한 사업 파트너 내 생애 최고의 사장님 맞춤형 프로 더 뉴 봉고 3 1.2톤도 LPI도 있어요. 드디어 경기북부 7호선 강남시대 개막. 양주와 강남을 잇는 7호선 개통 확장.
GTX 투쟁 중으로 양주를 대표할 1243세대 역세권 랜드마크 7호선 옥정역 대권 로제니어 1600-7790 대권 건역. 오늘 공기 좋다. 우와, 오늘 너무 맛있다. 어? 오예, 신기록. 지안아, 너 만나려고 아빠 담배도 끊었다? 세상은 기다립니다. 당신에게서 담배 연기 대신 감탄사가 나오기를.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 본능. 인생이 좋은 일은 대부분 담배 없이 일어납니다. 보건복지부. 잠시 후 8시 반부터 미래를 위한 하루 30분의 투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오늘 자정쯤에 전남 해안에 상륙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방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물러가고요. 내일 또 7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10월을 못 알아? 들뜬 애들을 보니 보통 날은 아니다. 10월 5일은 바로 무슨 날인데? 불고기 버거가 무료인 맥드라이브 데이. 10월 5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0시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내리면 되니까 편리한 맥도날드 맥드라이브에서 구매 시 불고기 버거 무료. 일부 매장 제외. 지웰시티몰 예정된 확정적 입구를 디스플레이, 중심 상업지역과 더블 스테이트를 디스플레이, 특권 배우 수요까지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식기점 라이프 디스플레이몰 탐정역 지웰시티몰 041-556-8438 펭귄 반도를 부탁해. 관절엔 펭귄이 제일 캐펜텍. 교회를 쓰세요. 쭉쭉 날아갑니다. 홈런. 지역 테라타워 역시 대단하네요. 이번 타석은 상업시설이죠. 13만 제곱미터 지식산업센터 수요와 지역 반도체터 프리미엄까지 갖춘다는 거죠. 기록으로 오르막합니다. 백분의 홈런이 나갔어요. 기흥 테라타워가 지식산업센터 성공 분양이에요. 창업시설을 선보입니다. 문의 080-869-3579 현대인지니어링. 부산 건축박람회와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부산 건축박람회가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 엑스포인터, MBC 건축박람회가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세텍과 AT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건축과 주택 관련 업체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동아전람. 당신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의 미래세태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템플레이 미래세태우. 원금 손실을 유의하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 먹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영수증에 보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건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달라서 이걸 간접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처럼 일본에는 소비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우리와 비슷하게 부가세 개념의 소비세가 붙어 있는데 그 세율은 우리보다 낮은 8%를 붙여왔는데요. 일본 정부가 어제 상품이나 서비스에 과세하는 이 소비세의 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이 소비세 인상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는 금기 사항이 될 정도로 워낙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가 많고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카드인 것 같은데요.
우리도 점점 돈 쓸 곳은 많고 돈 나올 곳은 없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이 부가세를 올리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유럽 국가들처럼 세금 부담이 더 커질 텐데 너무 성급한 얘기일까요? 오늘은 일본 소비세 어떻게 인상을 했고 이런저런 혼란도 많았다고 하는데 일본 현지의 반응과 분위기 또 우리가 주목할 점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핀. 아기에게 락토핀. 아이들도 락토핀. 우리 가족 락토핀. 맞춤형 생유산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GTX 피노선 추진과 인천 항만으로 뜨는 송도국제 업무지구역에 소형 투자처를 찾으시나요? 네. 잠깐! 오피스의 하우스를 더한 도시형 생활 오피스를 주목하세요. 다양한 공유 서비스와 특별한 테라스까지 설계한 송도 시워크 인테라스 한라 9월 오픈 예정 032-816-9800 주식회사 한라. 세상에 스마일폰 변신. 친환경 보일러는 대성. 세상에 스마일폰 변신. 가스비 잡고 환경 잡고 가스비 잡고 환경 잡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역시 기술 하나는 대성이지. 친환경 보일러는 대성의 스마일폰 변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부터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하수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어요. 잠깐 언급은 드렸는데 마이너스 0.4%? 네. 물가가 1년 전보다 내렸다는 얘기라서 이게 좋은 건가 싶기도 한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물가가 내리는 게 더 무섭다면서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보이는 게 이번이 처음이죠? 아, 네. 공식적으로는 사상 처음이고 실제로는 2달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8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0.038%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계청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공식적으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따지기 때문에 소수점 두 번째, 세 번째 숫자를 떼고 8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0%다. 고합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8월부터 이미 마이너스 물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8월에는 0에 가까운 약간의 마이너스였고 네. 어제 발표된 9월은 마이너스 0.4. 물가가 내리면 여전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좋기도 한데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걸 해석하는 게 다양한 것 같아서요. 예, 물가가 왜 떨어지게 됐느냐에 따라서 진단이 좀 다릅니다. 만약에 물건이 너무 많아져서, 즉 공급이 많아져서 물가가 떨어지면 경기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즉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내려가면 그땐 경제의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 물건값이 싸도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해서 소비를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추가 하락하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데요. 이런 악순환 속에서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것을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럼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내려간 거면 그거는 웬만한 상품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고 공급이 많아져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야 일부 상품에서 나타나는 걸 테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다 웬만한 상품의 모든 물가가 다 낮은지 그래서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 상품들에서 나타난 지역적인 현상인지를 좀 들여다보면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원 물가라는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원 물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급 요인에 따라서 가격이 널뛰는 것,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석유류 이런 물가를 걷어낸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 물가를 살펴봤더니 9월의 근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한 데 그쳤거든요. 그 상승률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또 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좀 어려운 지표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1년간 소비자들이 물가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지표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물가 상승률. 네, 그렇게 예.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게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8%를 나타냈는데 이게 통계 작성일의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결코 수요가 강한 상태가 아니다. 예, 그래서 공급 때문만은 아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따른 일본식 장기 불황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마이너스 0.4 나왔는지만 보면 뭐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게 실시되면서 작년에는 안 했던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네네. 그것 때문에 급식비 내지는 등록금 이런 항목이 물가가 많이 내려갔고 또 날씨가 올해는 좋았는데 작년에는 안 좋아서 작년에 농수산물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예, 생겼던 기저효과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에요 라고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근원 물가 같은 걸 봐도 그리 높지 않으니 걱정이다 이런 뜻이고요.